2020년 올해 총 55만 개의 5G 기지국이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5G 특허 건수가 3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의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김병규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업체인 GT라는 기업입니다. 5G 인프라 투자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5G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 5G 나오자마자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모두가 이렇게 5G 투자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3G 시대에서 4G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대표적으로 영상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를 했었죠. 예전에는 길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거 자꾸 끊겨서 이거 답답해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좀 찾아다니고 간신히 보고 그랬는데 4G 시대가 돌아오면서 어디서든 빠르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5G는 완벽한 VR, AR을 이용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을 한다든지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을 구현하려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대한 데이터 용량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야 실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요즘 영상,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5G가 만들어갈 좀 세상의 변화 기대를 해도 좋겠군요. 그렇다면 GTE가 바로 5G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GT는 이런 5G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종합 통신 장비 솔루션 업체입니다. GT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좀 전 세계에서 현재 동사의 점유율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는 중신통신이라고 불리는데요. GT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 4위, 중국 내 2위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델오르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GT가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사의 사업 부문은 어떻게 되고 있죠?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시면 통신사 부분이 74%, 소비자 부분이 16%, 정부 기관 부분이 10%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사 부분은 이동통신사의 정방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5G 인프라 깔아주는 겁니다. 기지국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최근에 5G 관련된 설치 수요가 늘어나니까 관련된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5G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4G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GT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이외에 소비자 부문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소비자 부분은 주로 스마트폰, IPTV, 셋톱박스, 인터넷 공유기 등 B2C 향 매출을 말합니다. 2010년만 해도 GT가 글로벌 시장에서 핸드폰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5위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늦어지면서 도태가 됐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에 밀려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제품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기관 부문은 말 그대로 정부와 상대하는 업종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기관 부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스마트 송전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GT가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올해 초 중국은 신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했습니다. 신인프라 투자란 7개 핵심 인프라 영역에 총 34조 원 위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 중앙지방정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5G이다. 5G 관련 직접 투자 비중이 24% 정도 되고요. 통신 관련 인프라 부분이 한 47% 정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가 다른 산업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좀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5G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상승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 상용화를 했죠. 그래서 관련 업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보다는 좀 느렸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빠르게 5G 기지국 수를 늘리고 있고 양도 방대합니다. 연말까지 중국이 전 세계 5G 기지국의 50%, 가입자 수의 70%를 중국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5G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서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의 5G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인데요. 중국이 2019년 11월 1일에 5G를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5G 기지국을 13만 개를 작년에 건설을 했고요. 올해는 55만 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한 500만 개에서 550만 개 정도의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5G
5G 기지국의 투자의 정점은 2021년부터 23년까지로 예상을 하는데요. 5G가 투자 사이클이 한 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G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였거든요. 더 길군요. 5G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네. 더 길게 바라보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G 인프라 투자가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캐펙스 투자가 한 7배 정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발성 투자가 아니고 2025년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통신 장비 수요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한 28%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요. 중국 이동통신사의 매출을 보면은 캐펙스 투자 비중이 30% 정도 돼요. 전 세계 평균 한 9% 정도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 그만큼 지금 이 통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이 되겠군요. 통신사의 5G 인프라 투자, GT만 모두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사가 얼마나 좀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중국은 한국처럼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동통신사가 인프라 투자 발주를 하게 돼요. 화웨이, 에릭슨, GTE 같은 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받게 되면은 GTE 밑에 있는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부품 받고 향후 기지국 건설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전망은 화웨이라는 그래도 강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화웨이와 GTE가 과점을 형성을 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총 55만 개의 5G 기지국이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의 점유율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이 기지국 수 30만 개를 건설할 예정이 되어 있고 유니콤, 텔레콤 연합이 25만 개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약 50% 정도, GTE가 약 30% 정도 비율로 수주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GTE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적인 R&D 투자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말 GTE는 전 세계 7만 6천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TE의 특허 보유권이 숫자로 지금 들으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5G 관련 특허는 좀 얼마나 될까요? GTE가 ETSI에서 등록한 건을 보면은 2,561건의 표준 특허를 신청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은 GTE가 화웨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5G 특허 건수가 3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 R&D 지출은 66억 위안으로 매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유의해야 될 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또 좀 민감하죠.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예. GTE가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동사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GTE는 2018년에 사실 매를 먼저 맞았어요. 2018년 4월에 이란 제재를 위반을 했다 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4억 달러의 보증금 성격으로 보증금을 내면서 경영진을 다 교체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재가 풀린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GTE가 거래 정지되고 주가가 엄청 빠지고 하면서 거의 회사 존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라는 게 데이터다 보니까 국가의 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지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올해도 3월 달에 미 법무부에서 GTE가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하면서 조사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번 급락한 선례가 있고요. 이렇듯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가 됐을 시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둘째로 해외 시장에서 중국 통신 기업의 배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중국 통신 기업을 유독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통적인 안보 동맹국들도 다 같이 중국 통신 기업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관련 이슈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유의점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하반기에 차이나 모바일이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를 했는데 올해 5G 투자가 급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가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신규 수주가 안 되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실적 어떻습니까? 2018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2019년, 2020년으로 가면서 실적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을 보시면은 471억 위안 정도로 전년 대비 5.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통신사업 부분과 정부 부분이 성장이 반영된 결과를 보입니다.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8.57억 위안 정도로 되는데 YOY로는 한 26% 정도 됩니다. 무역 분쟁 영향으로 좀 해외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을까요? 해외 매출이 154억 위안 정도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됐고요. 반면에 국내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317억 위안 정도로 15%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감소를 했는데 YOY로 보면 한 33% 감소를 한 거예요. 이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매출이 늘어났는데 국내 매출이 마진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고마진이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매출 총 이익률은 좀 감소를 했다. 그렇더라도 2018년에 큰 우환을 겪었던 것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GT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GT의 투자 포인트는 첫째, 중국 신인프라 투자의 핵심 5G. 둘째, 중국이 5G 투자가 이제 시작 단계다. 셋째, 지속적인 R&D 투자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리스크 포인트로는 첫째,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해외 시장에서 중국 통신기업 배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입니다. 오늘의 기업 GT 5글자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눈치 봐. 미국 눈치 봐.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G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요? 간단해서 줌처럼 조금만 더. 됐나요?